자, 이번에는 그러면 호텔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제가 또 역사 되게 좋아하잖아요. 호텔도 뭐 역사가 있겠죠. 역사를 알아야죠. 자, 그래서 자, 호텔의 그 기원 로마 시대부터 나타난대요. 로마? 예, 로마. 되게 오래됐죠. 오래됐네요. 자, 로마 제국을 확장하면서 군대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20마일, 이 20마일이 사람 걸음 2만 보의 거리래요. 그러니까 병사가 하루에 최대 걸을 수 있는 거리가 2만 보였대요. 그래서 20마일마다 먹고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을 건설하면서 곳곳에 이제 길과 호텔이 그 예전 기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처음에 기원이 시작되었고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이 호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렇대요. 그리고 자, 근대 최초의 호텔은 그러면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지금처럼 막 지금처럼 호텔, 정말 호텔이라 할 수 있는 거. 공식적으로 1801년 로열 클라런스 호텔이라고 호텔이란 말을 처음 사용해요. 자, 그게 어디냐면 모든 근대 문화의 기원 영국이에요. 영국에서 처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19세기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호텔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진짜 근데 생각해보면 근대적인 진짜 지금 같은 호텔은 되게 역사가 짧네요, 생각보다. 그죠. 1800년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은 여행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숙박시설을 이용한 거긴 한데 뭐 수도원이나 뭐 이런 거를 이용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영국에서 참 이게 모든 것의 역사가 좀 비슷한데 영국에서 만들어지고 활성화된 건 미국이야. 왜 은행 시스템도 그렇잖아요. 맞아. 은행도 영국이 처음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활성화돼. 골프도 영국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PGA가 최고야. 약간 그렇게 맞아. 근현대사가 그래요. 미국에 참 우리가 이 모든 그 역사를 호텔로 보면서도 또 모든 역사를 아우르게 되는 게 1950년대 미국의 고속도로가 개발이 돼요. 그 전에 미국에도 고속도로 없었나 봐요. 생각보다 늦게. 국도로 다닌 건가? 국도로만 다녔었나 봐. 그러면서 글로벌 호텔 그룹이 등장하죠. 글로벌 호텔 그룹 뭐 메리어트, 힐튼 이런 거 그룹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그룹들이 등장하는데 자, 세계 6,200개의 호텔을 운영하는 유명한 그룹이 있습니다. 뭘까요? 유명인의 이름과도 페리스 힐튼? 네, 힐튼. 힐튼. 힐튼 그룹이 세계 최대의 그룹이래요. 호텔계에서는. 예. 그래서 힐튼 호텔 그룹은 1919년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 3.1운동 했을 때. 그때 힐튼 그룹이 생겨요. 와, 그때부터 깊구나. 부를 축적했으니 페리스 힐튼 얼마나 부잣집 딸이야. 요즘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 안 나오더라. 우리 때는 진짜 페리스 힐튼이 패션 아이콘. 그죠? 이제 그분도 나이가 좀 많이 드셨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고 치고 다니면 안 되지. 그치. 관절이 삐걱거릴 나이야. 자, 그래서 19년에 이 힐튼 호텔 그룹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1957년에 메리어트 호텔 그룹, 하얏트 호텔 그룹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힐튼 호텔이 제일 오래됐어요. 이게 격차가 크잖아요. 4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네. 그죠? 그러니까 힐튼이 정말 대단한 그룹이긴 해. 진짜 오래된 그룹이긴 하네요. 그쵸. 자, 1950년 이 시기까지만 해도 그냥 호텔은 잠자는 곳이었대요. 그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고속도로 가다가 이제 계속 갈 수가 없으니까 잠자는 곳이었던 거야. 지금 치면 인 정도? 인 모텔 뭐 이런 정도였지. 1970년대부터 리조트가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호텔이 진화하죠. 그래서 리조트의 이제 시조는 누구냐? 1971년 미국 플로리다에 월트 디즈니 월드 리조트가 생깁니다.
이것이 최초였대요. 리조트의 최초. 어.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있고 그 옆에 월트 디즈니 월드 리조트라는 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도 리조트는 가족 중심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네요. 디즈니 월드 왔다가 네. 이제 거기서 숙박도 하고 그러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됐죠. 자, 그렇게 발전을 하다가 비슷비슷한 호텔에 실증난 고객들을 겨냥해서 부티크 호텔들이 생겨납니다. 개성 있는 디자인과 예술적인 감각을 더한 곳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의 페라가모 그 명품 페라가모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적인 감각을 더해서 런가르노 컬렉션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이라는 것이 그 예인데요. 그 부티크 호텔들이 근데 또 장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예술적이고 개성 있어서 또 새로운 호텔 왔네 이런 경험은 있는데 너무 피곤할 때는 그 새로운 개성과 시스템에 적응하는 게 귀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호텔 하면 힐튼, 메리어트 하면 딱 그 규칙이 맞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라면 끓여 먹듯이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야. 맞아. 그죠? 그래서 뭐 어디 찾아가는 것도 쉽고 뭐 이용하기가 쉬워. 근데 부티크는 또 새로우니까 적응해야 돼. 근데 유럽에 그런 데가 좀 많잖아요. 그쵸. 예. 좋은 그러니까 그 호텔만의 어떤 자극을 내가 그쵸. 경험할 거다라고 예. 하면 좋은데 정말 그 호텔 본연의 그 역할 진짜 쉬는 곳 그치. 이런 역할로 보면은 오히려 대중적인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모르는 도시나 이런 데 갈 때는 우리가 대부분 그냥 힐튼 메리어트. 그리고 그쵸. 안전해. 맞아. 가장 안전해. 그쵸. 우리가 왜 유럽에 여행 가도 모르면 그냥 맥도날드 사 먹잖아요. 그죠? 괜히 부티크 호텔 갔는데 나와의 취향의 갭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맞아. 이걸 이해하기에는 내가 너무 그쵸. 내가 적응하기가 조금 미천할 수도 있고 맞아. 그래서 저도 이게 부티크 호텔 되게 신기한 호텔이 한번 가본 게,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그 지나가다가 고속도로 지나가다 어떤 부티크 호텔인데 딱 컨셉이 산장 컨셉이에요. 가족 산장. 들어갔는데 와 되게 신기했다. 다 가족들이 앉아서 그 호텔 로비에서 무슨 체스를 둔다든지 뭐 무슨 보드 게임 하고 있고 옷도 다 약간 캐빈에서 입을 만한 체크 무늬 셔츠에 청바지 약간 그런 걸 다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가기가 너무 우리의 어떤 문화와는 안 맞아. 안 맞아. 내가 거기 가서 체스를 들 수도 없고. 그치.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너무 불호가 될 수가 있어. 내가 선택이. 거기서 그리고 또 그럴 것 같아. 정말 머리 금발의 백인들만 있었거든요. 내가 들어가면 저들의 흥을 깰 것 같은 느낌인 거야. 물론 이제 반갑게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 컨셉을 유지하고 싶은데 내가 들어가서 이 컨셉을 깨나? 그런 거 있죠. 내가 막 그리고 너무 내가 튀는 거지. 내가 가면. 너무 튀어. 내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조심스럽고. 맞아. 대중적인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그럴 거면. 그쵸. 근데 힐튼 메리어트 가면 외국인도 많고, 나 같은 동양인도 많고. 맞아. 예, 그러니까 글로벌하잖아요. 그러니까 맘 편하게 그냥 좀 지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부티크 호텔 중에 또 나랑 너무 컨셉이 잘 맞는 데를 찾으면 또 괜찮지. 좋은 거지. 그러니까 미리 사전 조사를 부티크는 많이 하고 가야 되는 것 같아. 피곤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우리 한국 호텔의 역사를 좀 알아봅시다. 자, 한국 호텔의 어떤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시대로 돌아갈까요? 거기 주막. 맞아. 주막이 대표적인 예인데 더 뒤로 가요. 더 가요? 네. 고려시대 우리 국제화가 활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려시대 삼국사기를 보면 우역이라고 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관리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던 국가 시스템이 있었다고 합니다. 막 말 바꿔주고 막 그런 거 있다 보면. 주막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거는 공무원들만 썼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옛날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조선시대에 쌀을 자기 먹을 만큼을 가져가면, 그냥 대충 봐서 조용한 집이 있고, 뭔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집이 있으면 이제 가면은. 재워줘야 돼? 그게 약간 사회적 암묵적인 약속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쌀을 들고 가서 이제 내놓으면은 뭐 묻겠습니다 하면은 거절을 거의 안 했대요. 방을 내줘야 되는구나. 예, 방을 내줘야 돼. 그래서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왜 과부 혼자 살다가 지나가는 과객이 온대 하면서 서로 하룻밤만 하룻밤만 묵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서로 마음이 맞아서 이런 맞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호텔의 기원은 고려 시대다. 현대 개념의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은 1888년. 또 어떻게 보면은 자 꽤 오래됐네. 서양하고 비슷해요. 서양이 1801년이었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1888년이었어요. 1888년에 인천에 세워진 대불 호텔입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쵸. 저도 그 차이나타운 갔다가 그 자리는 보고 왔어요. 지금은 호텔이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그 일본인 사업가 호리 규타로가 세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천에서 개항이 됐잖아요. 김포 이런 데를 통해서. 그쵸, 맞아. 그래서 이제 일본 사업가가 지었다고 그리고 하네요. 근현대사는 거의 일본에서 많은 걸 받아들이는 게 그쵸. 많아서 우리나라가. 예, 그쵸. 그랬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대불 호텔이니까 나 이제 이게 그건가? 그 불교 뭐 이런 건가? 모르겠네. 하여튼. 자, 근데 아니 요거 보면은 또 그게 생각나요. 그 미스터 선샤인 보면. 그죠? 그죠? 그분이 호텔 주인으로 나왔죠. 여자 조연 김민정 분. 맞아. 예. 그 멋진 사람이 언니였는데. 예, 그 사람이 호텔 주인이었죠. 그때 이제 프랑스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호텔을 세웠다고 해요, 또. 그때는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한국 호텔 산업은 이제 언제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냐. 1961년. 자, 1961년이라 하면 미국은 1950년대에 본격적으로 발전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10년 뒤. 그래서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본격화가 됩니다. 또 여기서 보면 다 알 수 있는 게 이게 그때 그 케인즈주의 하면서 막 맞아요. 그 정부 주도 그걸 했잖아요. 그쵸. 그때 고속도로 생기고 호텔 생기고 다 생긴 거야. 그쵸. 그러니까 그때가 진짜 호황기가 될 그쵸. 만한 그런 거였네요. 케인즈 경제 시절. 그러니까 그 시절을 또 우리 부모님들이 산업의 역군이셨잖아. 자, 이전까지 이제 호텔은 유럽식 호텔이었죠. 대불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유럽 자본이 이제 일본이나 유럽 자본이 들어와서 지어놔서 클래식한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때부터 미국식 호텔의 시대가 열립니다. 1961년. 무슨 호텔이지? 그러니까 그 쉐라톤 워커힐이 최초래요. 아, 저기 광진구에 있는 네, 거야? 광진구에. 그 워커힐이 왜 워커힐인지 아시죠? 워커 장군이 거기서 이제 진짜? 예, 워커 장군을 기념하는. 그 워커 장군이 메가더 장군만큼은 아니지만 또 뭐 전투에 승리하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워커 장군을 기리는 언덕이에요. 거기가 워커 힐이. 예, 그래서 쉐라톤 워커힐에 있는 쉐라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6.25 전쟁 때 어떤 6.25 전쟁 때 역할이 있었던 거네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힐에서 있었나 보다. 그 언덕에서 광진구. 예, 맞아요. 그래서 그 힐을 보시면 지금도 왜 독채로 빌리는 아파트를 독채로 빌리는 호텔 있잖아요. 워커힐에. 그 호텔이 옛날에 그 미군 장군들이 살고 그랬던 곳이래요. 예, 그래서 뭐 베어하우스라고 뭐 얘기해서 있는데 전망이 그렇게 좋대요. 거기가? 예. 거기 근데 지나다니면서 봐도 저기서 보면 진짜 좀 전망 좋겠다 싶은 그쵸. 위치예요. 예, 그쵸. 거기 골프 연습장도 있고 같이 하여튼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이제 최초의 어떤 미국식 호텔 쉐라톤 워커힐이었다는 거. 그래서 왜 우리 그 어렸을 때 엄마 아빠들 결혼하시면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그 신혼여행이 이제 남산 한 바퀴 택시 타고 도는 분들도 계셨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신 분들은 워커힐까지 오셔서 거기에 뭐지 식당 있는데 뭐 냉면을 드셨다 그랬나 불고기를 드셨다 숙박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 중간층에 그런 신혼여행이었대요. 진짜? 예, 그 워커힐 근처에 또 승마라는 그 개념이 생겨가지고 그 말을 타시진 못하고
보는 거. 네, 보는 거. 말 걸어가는 거 보고 막 그랬다고. 어. 생각이 나네요. 저 어렸을 때도 워커힐의 추억이 되게 많아요. 워커힐이 이제 대중화되면서 우리 어렸을 때 야외로 못 놀러 가면 워커힐 수영장이 피서지였어요. 맞아. 전 또 광진구에 살았거든요. 아, 그랬구나. 워커힐 바로 아차산 바로 밑에 살아가지고 되게 그 워커힐 가는 길에 복국집이 되게 늘 거기 한 바퀴 돌고 보거국을 먹고 맞아. 집에 왔던 추억이 있죠.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또 기억나는 게 워커힐이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저희 어렸을 때 동네에 외국인이 없었잖아요. 거의 없죠. 그럼 여름에 수영장 놀러 가면 외국인들이 있는 거야. 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 구경하느라고. 그치. 네, 맞아. 그 생각이 나네요. 그 호텔이 그렇게 오래된 호텔이었구나. 네, 몰랐어. 60년대. 그죠. 그랬대요. 자, 그 후에 이제 1988년 올림픽 유치로 호텔 수요가 급증을 하죠. 그때 많이 생겼을 것 같아. 그쵸. 그때 네. 엄청 많이 생겼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발전한 건데, 네. 이 88 올림픽 했을 때 왜 올림픽 아파트들, 그쵸. 선수촌 아파트. 그때 막 숙소로 쓰고 그랬잖아요. 그 생각나네요. 이제 우리나라 호텔 역사 요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요즘 미국 호텔들은 이제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게 로비의 변화를 많이 주고 있대요. 근데 우리 이제 호텔 로비하고 생각하면은 조용하고 이제 양복 입은 언니 오빠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고 이런 느낌인데 요즘에는 특히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 로비에 공유 오피스 개념을 도입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뉴욕에 또 노마드식으로 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기구워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기도 한다네요. 전 가보진 못했는데 책에 나와 있어요. 이게 공간 활용을 하는 건가 그냥? 근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서관처럼 꾸며서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도 있도록 해놓는데 되게 예쁘고,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북적북적 또 하니까 좋아 보이더라고요. 너무 횡하니 비어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되게 확 터져 있게끔 되게 네. 천장도 높고 그런 호텔들이 되게 럭셔리한 호텔이었는데 이제는 그 공간들을 좀 예쁘게 꾸미고 채우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좀 제 생각엔 뉴요커들의 좀 약간 다양한 취향을 맞춰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시도해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MZ 문화를 또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경험하는 공간으로서의 호텔. 그래서 이제 그게 MZ 문화를 반영한 대표적인 예가 에어비앤비잖아요. 그죠? 맞아요. 에어비앤비도 이제 한참 또 나름 또 좀 시간이 흘렀죠.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의 또 새로운 요구가 뭐가 있을까라고 부응해서 나온 게 웰니스라는 개념이래요. 자, MZ 세대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대표적인 또 그게 웰니스인데 웰빙, 해피니스, 피트니스의 합성어래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말한대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호텔이 제공하는 거예요? 예, 호텔에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 프로그램, 약간 리트리트 호텔도 여기에 속하겠죠. 예, 명상 프로그램. 좀 외곽으로 가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는 호텔의 서비스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네요. 예, 그쵸. 그래서 명상, 요가, 싱잉볼 테라피 등을 그냥 약간의 그냥 맛보기식이 아니라 진지하게 제공하는 거예요. 심리 상담 같은 거. 그런 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해외에서는 이제 꽤 오래전에 이런 웰니스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 이게 최초 웰니스 개념이 도입된 거는 1979년 미국의 캐니언 렌치라는 이 웰니스 호텔이 있대요. 근데 이 호텔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되게 프랜차이즈식으로 해서 지점도 많다고 하고 그다음에 1931년 스위스 라프레리 등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라프레리 아시죠? 화장품. 그게 이 라프레리 호텔에서 이렇게 테라피와 마사지 같은 거를 제공하면서 쓰여서 화장품을 자기네가 만든 거예요. 비싼 화장품이잖아. 되게 비싸잖아요. 나 진짜 요즘에 스킨이란 단어도 없는데 하여튼 옛날에 스킨이 한 병에 10만 원이었어. 다
화장품이라면 백화점 가서 사야 되는 줄 맞아. 알았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그렇게 막 흔치가 않았어.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라프렐이 하니까 지금도 이 라프렐 화장품 굉장히 비싸게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스위스 호텔에서 시작된다는 건 내가 이걸 공부하고 알았네요. 그러네. 근데 갑자기 그 생각나. 뭐 친구 중에 남편 출장 갔다 올 때 라프렐이 꼭 사오라고 유럽 시키는. 가면. 그래서 최근에는 왜 우리 맨날 양자역학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양자역학 개념까지 호텔 트렌드에 반영하고 있대요. 진짜? 네. 신기하네. 요런 호텔 가보고 싶네 진짜. 그래가지고 이 영성까지 막 신경 쓰는 에너지 조화 막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근데 이게 반영된 데가 어디냐면은 안다즈. 여기 서울에도 생겼잖아요. 네, 서울의 강남에 싶다. 압구정에 있잖아요. 지하철도 바로 연결되는데 거기가 사우나를 가시면 이게 웰니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사우나에서 음악이 나오는데 그런 음악 아시죠? 명상 음악 조용하게 하면서 막 그 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사우나 너무 좋은 게 탕이 굉장히 그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샤워 부스도 되게 1인당 되게 넓고 정말 거기도 사람하고 잘 안 마주쳐. 그러니까 안다즈 호텔 자체는 원래 병원 건물을 개조해서 한 거라 저는 뭐 호텔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룸이 뭐 대단히 특별히 좋진 않고 또 뭐 식음료도 대단하진 않고 근데 수영장이 지하에 있으면서 수영장이 좀 괜찮고 저는 사우나는 안다즈 호텔 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되게 미지의 세계에 잠깐 다녀온 느낌? 그리고 약간 오색 테라피로 약간 이렇게 다 오색으로 약간 오색이 그게 부담스러운 오색이 아니라 은은하게 오로라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이제 조명을 해놓는데 와, 거기서 한번 이렇게 몸 담그고 나오면 막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 그래, 그게 웰니스인 거네. 웰니스죠. 예, 그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안다즈 호텔 가면은 거기가 성형 메카잖아요. 그 동네가. 돈 많은 언니들이 와가지고 성형하고 거기서 좀 쉬다가 가시는구나. 예, 그런 게 있네요. 근데 이제 해외 안다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조트 개념이 굉장히 강한 게 많고 그래서 약간 이 돌아다니면서 요즘에 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재택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안다즈 같은데 골라다니면서 회원으로 해놓고서는 일하면서 쉬고 이런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맞아. 네. 우리 그 목표지. 그렇게 사는 거. 네, 우리는 방송 장비 메고 다녀야 돼. 요즘 뭐 그런 그 투자 전문 전업 투자자들은 사실. 뭐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다 하는 거니까 핸드폰 그쵸. 하나만 있어도 다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렇게 할 수 있지. 예, 그렇죠. 우리 사무실 옆에도 보면은 뭐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맞아.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가져온 호텔 업계 변화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이 그동안 좀 콧대가 높았는데 이제 자기 콧대를 낮추고 홈쇼핑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부터. 아, 그래요? 네, 몇 박 며칠 하면서 그 여행사 상품이 아니고 호텔에서 그냥 하는 건가? 그러니까 여행사로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뭐 직접 하기도 하는데 거의 여행사를 통하기도 하고 근데 직접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홈쇼핑에 진출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래요.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 영국 같은 유럽들은 객실을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거 좋죠. 그쵸. 네. 자가격리 이런 거 해야 될 때 사실 네. 호텔에서 객실에서 일하는 건 좀 불편하잖아요. 사실. 네, 그쵸. 그래서 객실을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약간의 비서 서비스도 해주는 거예요. 프린터 이런 것도 다 해주고. 공유 오피스처럼. 네, 공유 오피스처럼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또 이제 미국에서는 또 요거 한번 해보고 싶어. 미국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원격 수업을 위한 부모와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상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물까지 다 챙겨주고 어머머머. 도시락 점심에 챙겨주고 간식까지 줘. 너무 좋죠. 그러니까 수업을 어쨌든 호텔에서 하고 있으니까 걔네들한테 밥을 줘야 되는데 네. 뭐 엄마가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네. 갖다 주는 거구나. 좋죠. 와,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호텔들이 ESG, 즉 환경과 이런 도덕적인 것들 많이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그래, 그 일회용품 많이 안 주잖아요, 요즘. 예, 일회용품 많이 안 주죠. 그 다음에 시트 같은 거 될 수 있으면 많이 못 갈게 하고. 근데 나는 그 한 2박 정도는 안 갈아도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서 난 내 물건 이렇게 막 만지는 게 오히려 더 싫어서 그쵸. 그냥 그 안 해달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작은 간식 같은 것도 맞아. 서비스 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ESG는 뭐 전 지구적인 경향인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앞으로의 호텔의 전망은 여행을 자주 가지는 않지만 한 번 가면 오래 머물다 오게 되는 것이라는 게 예측이래요. 요즘 스테이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는 레지던스 호텔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네요. 주방도 있고 그러면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많이 이용하는 거가 사실 그쵸. 오래 갔을 때는 호텔은 너무 방 하나에 이렇게 있으려면 지치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아무리 맞아요. 좋은 시설이라도. 네. 근데 에어비앤비 같은 데는 뭐 주방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으니까. 그쵸. 맞아요. 그래서 로컬 경험 요새 되게 중시하잖아요.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면에서 레지던스가 정말 늘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네네. 다음 호텔 시리즈에는 호텔에 들어가서 구석구석 구조를 살펴볼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알고 가시면 또 재밌으니까 다음에도 우리랑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쓸공 여러분들 참 항상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듣고 계실까 항상 궁금해요. 어떤 분이실지도 궁금하고. 맞아. 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어떤 분이시든 정말 좋은 분이실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우리랑 결이 좀 비슷한 사람들이. 그치. 우리 착한 사람들이잖아. 우리 좋은 사람들이니까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으신 맞아. 분들만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또 이야기 재밌게 준비해서 또 올게요. 그때까지 다 같이 쓸공합시다.